안녕하세요. 원데이 원패스 기로 듣는 공중보건학 시작합니다. 공중보건하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딱 맞출 수 있는 건 지역사회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공중보건 나오면 지역사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 치료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우리 치료는 의사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나오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보건 수준은 보형이 비평. 보형, 비평. 보건 수준은 보형, 비평으로 외웠고요. 건강 수준은 건조, 비평으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보형 비평, 건조 비평 요거 구분하는 문제 잘 나오고요. 질병의 발생 원인은 숙주를 먹고 병이나 환경으로 암기를 했어요. 그리고 후천적 면역은 선천적이 있고 후천적이 있는데 후천적 면역 중에 이 두 개가 좀 자주 나오는데 능동자연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병에 걸렸다가 나서 항체가 있는 거. 코로나19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병에 걸렸다 나서 항체가 있는 게 이게 능동자연이고요. 인공능동은 인공이 이제 사람이 뭔가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인공이 예방주사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방주사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소아과 가면 생백신, 사백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은 살아있는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생백신은 결핵 홍역이고요. 사백신은 백일 짱콜라를 외웠어요. 백일에 장티푸스 콜레라. 폴리오는 두 개 다 공통이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BCG는 태어나자마자 4주 이내 맞추는 거거든요. 결핵입니다. 그리고 DPT는 가끔 문제가 나오거든요. DPT는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입니다. 그래서 결핵,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이 이렇게 문제가 섞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BCG가 결핵이라는 것만 알아도 DPT 구분할 때 쉽게 하실 수 있겠죠. 간염병 구분은 그냥 1급은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잘 못 들어본 거. 이렇게 하고 2, 3급은 내가 예방주사 맞고 친숙하고 병에도 걸려본 것들. 주변에서도 많이 걸리는 거. 그게 2, 3급입니다. 그래서 2급이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수도, 홍역,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디푸스, 한생병, 성홍열, 풍진, 폴리오, 수막금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쉽게 외우는 게 수홍이 결혼에 가서 콜라에 이것저것을 잔뜩 먹고 장이 파열된 거야.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질에 걸린 거 있지. 에이 속상해. 요건데 그렇게 하면 수두, 홍역, 이질 하고 그 다음에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또 간염 A까지 이렇게 해서 요거 수홍이 결혼만 암기하셔도 2급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곤충 맥의 간염으로 해서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모기는 말라리아, 일본뇌염 딱 알고 그 다음에 사상충이 있는데 이게 기생충 문제로 많이 나와요. 사상충이 모기입니다. 요거만 아셔도 문제를 맞힐 수 있거든요. 그거 아시면 좋겠고 파리는 딱 봐도 파라디푸스고 찐득이가 지읒이잖아요. 그래서 찐득이 두 개 붙여서 찐이야. 찐득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찐득이는 쯔쯔 가무시로 외우시면 됩니다. 쌍지읒 두 개입니다. 그리고 벼룩은 빠르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빨라서 벼룩은 패스트로 암기를 했고요. 이는 이가 바글바글해. 머리에 이가 바글바글해서 이 발진 티프스로 암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친숙하게 들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다 외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인수 공통감염, 그러니까 동물이랑 사람이 공통으로 감염되는 거 첫 번째 송아지들의 결핵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핵, 그리고 조류독감, 공습병, 강아지하고 사람이 같이 걸릴 수 있죠. 개가 사람을 물면 사람도 물게 되니까 인수 공통 감염병도 아시는 게 좋고요. 기생충 하면 대표적인 거, 그리고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요충입니다. 항문 주변 간지러운 거,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소양증 나옵니다. 요거 아시면 되고요. 구충은 경피 감염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편충은 대장, 회충은 소장이 있다는 거, 그리고 후충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간디스토마, 페리스토마 있거든요. 간디가 또 왜? 그래서 간디스토마는 외우렁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붕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페디스토마는 페디다스로 외웠습니다. 페디스토마 나오면 다슬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페리다스로 외우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푸실 수 있으십니다. 무구조충은 소고기 묵국으로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가 나오면 무조건 무구조충. 그러면 유구조충은 돼지가 되겠지요. 그리고 광절 열두조충이라고 있는데 우선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얘는 긴촌충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데 제가 잘 먹는 연어에 많습니다. 그래서 연어는 12광주일이라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광절 12만 나오면 연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산화탄소는 딱 봐도 일산화탄소 중독 있잖아요. 일산화탄소의 특징은 헤모글로빈 결합력이 뛰어난 겁니다. 이것만 아셔도 될 것 같고요. 질소는 나오면 잠한병 생각하시면 돼요. 잠수부에 걸리는 거.
이 혈관 내 질소들이 이렇게 기포를 내면서 터져가지고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질소는 잠한병이라고만 아시면 되고요. 군집동은 딱 봐도 여러 사람 모여있으면 기온이 올라가고 땀 많이 흘리니까 습도 막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잖아요. 그거 그냥 순서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기온 역전은 이제 뭔가 역전이 된 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대기에 문제가 생긴 거를 기후 역전으로, 대기 오염이 됐다고 생각할 때 기후 역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내 적정 온도 가끔 나오긴 하거든요. 18에서 21도입니다. 그냥 가장 쾌적한 온도 되겠고요. 음용수 오염의 지표, 먹는 물의 오염수의 지표는 대장균입니다. 이제 대장균이 대장에 있는 균인데 그냥 음용수 오염 지표 중에 대장이 되는 균이다라고 암기를 하셔도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직업병 같은 경우는 근시 식자공, 이 눈 시자가 들어가서 식자공으로 쉽게 외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잠수부는 잠한병,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쉽게 암기할 수 있으실 거고요. 눈을 가장 보호하는 거는 간접 조명이 되겠죠. 그래서 간접 조명이 켜있으면 우리가 눈이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거 아시면 되고, 간염병은 세대장으로 외웠습니다. 간염은 쉽게 되는 게 살이 쉽게 감염된다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해서 살모넬라, 그 다음에 병원성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고, 장염 비브리오 같은 경우는 호염성 세균입니다. 바닷물 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장염 비브리오가 어페리오 쪽입니다. 독소염 같은 경우는 포도상균, 보툴리너스, 멜치군, 다 잘 안 들어본 거잖아요. 포도상만 들어보고. 어떻게 외우냐면 포도를 보틀에 넣었더니 웰치스 포도맛 주스가 됐어. 근데 먹지는 마. 독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이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연독은 감자, 솔라닌이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냥 감자처럼 생기면 솔로야. 그래서 감자, 솔라닌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딱 봐도 세균성 식중독은 세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이 많다. 그거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잠복기가 짧다. 맞아요. 우리 장염 걸리면 바로 화장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획득이 안 되죠. 올해 장염 걸렸지만 내년에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만 아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어렵게 나와도 맞추실 수 있다는 거. 기후의 3대 요소는 남유인데 어차피 남편은 유준요리한데 그냥 저는 기습류를 외웠습니다. 그래서 기온, 습도, 기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세 개 중에 하나를 찾든지 뭐 4개 중에 아닌 거 하나를 찾든지 이렇게 나오니까 기습류를 암기하시면 되고요. 기후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가 녹아있는 거잖아요. 산소가 녹아있는 게 낮으면, 산소가 조금밖에 없으면 이제 오염이 심각한 거고, BOD, COD 같은 경우는 반대로 요구량이 높을수록 물이 오염이 심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DO와 BOD, COD가 반대 개념이라는 거. 이렇게. 근데 두 개 다 반대 개념이지만, DO 같은 경우는 이제 낮으면 심각한 거고, BOD, COD는 요구량이 높을수록 오염이 심각하다는 거, 요거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독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는 포자균을 박멸하는 물리적 고압 증기살균입니다. 비형 간염 이런 거 걸리신 분이 우리 고객으로 올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압 증기 멸균을 하는 게 이제 비형 간염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거, 그런 거고, 이 소독에서 가장 중요한 거, 멸살 소방, 멸균, 포자까지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 살생력, 살균은 살생력 이렇게 암기했고요. 소독은 감염력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멸살 소방, 방부는 정지시키거나 방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멸살 소방 순서대로 나오기도 하고, 뭐 생활력까지 없앤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살균이겠죠. 멸균은 포자까지 없애는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암기하시면 되고요. 물리적인 것 같은 경우는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소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햇빛을 이용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고, 화학적인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뭐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방향족은 석탄산, 역성비는 쿠레졸, 이렇게 시험에도 요 세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방향족이가 나오고 아니면 할로겐족이라고 하는데 딱 봐도 염소, 뭐 차 염소 뭐 따다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염소, 요오드, 표백분 이런 게 할로겐입니다. 우리가 락스 딱 뒤집어 보면 차 염소산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제 할로겐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향족은 석탄산, 크레졸, 역성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고제예요. 우리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해서 영업장을 열 수 있는 거고요. 영업장에 또 꼭 게시돼야 되는 거는 원본 면허증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원본 자격증으로 나오거나 사본 면허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원본 면허증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요금 지불표 이거는 꼭 있어야 돼요. 얼마 받을 건지. 그래야 분쟁의 소지도 적어지고 또 고객한테 쉽게 가격을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될 게, 계셔야 될 게 원본 면허증 가격 안내표입니다. 최종 요금 지불표 하시면 되고요. 우리 미용 같은 경우는 위생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위생과 소독을 꼭 해야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알코올은 70% 알코올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요. 석탄산은 소독제의 기준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크레졸 같은 경우는 3%고 물에 잘 녹지를 않아요. 크레졸. 그리고 고압 증기멸균, 이게 포자까지 살균하는 건데, 고압 증기멸균 자체를 포자까지 사멸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10파운드일 때 115도 30분, 15파운드일 때 120에 또 20분, 20파운드일 때 126도 15분. 근데 이 녹음한 거를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암기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자주 완전히 머릿속에 암기가 될 때까지 딱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광선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인데 딱 올 때 적외선은 우리 물리치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치료 가면 빨간불 켜놓고 따뜻하게 해준 다음에 그 온열 효과죠. 그 다음에 이제 피부를 확장시키고 혈류를 잘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게 적외선 이 되겠고요.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광선이고요. 380에서 780 사이의 광선을 말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고요. 빨간색이 가장 파장이 깁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외선 같은 경우는 A, B, C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290에서 320인 UVB입니다. 얘가 이제 자외선 차단제랑도 관계가 있고, 자외선 차단제는 이산화 티탄으로 돼 있거든요. 그 성분이. 그래서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 UVB는 UVA에 비해서 1000배 홍반 발생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UVB를 차단하는 게 목적입니다. 뭐 석탄산은 소독제의 기준이 되는 거고, 문제는 뭐 석탄 개수가 2면 석탄 개수가 2면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2배 더 세균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족 같은 경우는 석탄산, 크레졸, 역선비누 손 닦는데 적당한 거고요. 그 다음에 크레졸은 바닥, 그리고 석탄산은 그냥 일반 소독제에 많이 쓰이는 겁니다. 에탄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 승홍은 익숙하지도 않고 잘 안 나오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는 두세요. 세균력이 강하고 금속의 부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 같은 거 놓으면 안 돼요, 승홍에. 그리고 구강 상처에는 과산화수소, 우리 치과 가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스케일링 같은 거 한 다음에 소독해 주는 게 그게 과산화수소예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구강 아시면 되고, S자균은 나성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S자는 이성균, 나성균, S자. 또 성균이 S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성균, 나성균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세균이 증식이 잘 되는 거는 중성이에요. 폐하가 1부터 14까지가 있어요. 그 중에 중성이 6에서 8이겠죠. 그 안에. 그러면 이제 우리 피부는 약산성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좀 이제 숫자가 내려가서 되는 거겠죠. 4.5에서 뭐 5.5나 6.5 이 정도가 약산성이 되는 거고, 기준은 이제 7 기준으로 해서 그게 중성인 거 아시면 돼요. 그리고 수건 소독을 안 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거 해서 트라코마가 결핵이 있는데, 있는 주변에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돌렸다고 해서 수건 트라코마를 외워서 문제가 나오면 그냥 쉽게 맞출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중보건학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 다루었고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외우신 다음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쉽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